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국내 대형 자동차 제조회사 중 유일하게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쌍용입니다. 쌍용은 전통적으로 디젤 자동차의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코란도, 렉스턴, 무쏘 등 남성미 넘치고 갈갈거리는 디젤 자동차들이 쌍용 자동차의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쓰러져가는 쌍용을 기사회생시킨 티볼리는 가솔린 모델이 많이 팔리긴 했지만 여전히 쌍용과 디젤은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런 쌍용 자동차에서 곧 코란도 전기차, 즉 코란도 EV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동호회에서 누가 봐도 쌍용 코란도처럼 생긴 자동차가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모습이 찍은 스파이샷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더 명백한 증거는 쌍용 자동차 사내에서 코란도 전기차 이름 공모에 들어갔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후보군 중에서는 코란도 EV, 코란도 일렉트릭, 코란도 I, 코란도 에코, 코란도 SUEV, 코란도 e퓨처, 코란도 e모션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코란도 EV나 코란도 e모션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란도는 이름 공모를 마치고 2021년 초 순수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제조사들이 12월이나 1월에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는 목적은 거의 동일하죠. 바로 새롭게 리셋되는 전기차 보조금 덕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출시가 확정되면서 코란도 전기차에 대한 스펙이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는데 이를 유추해볼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쌍용 자동차가 2018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한 EV 컨셉카인 ESIV의 스펙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마 2018년에 공개한 스펙의 전기차를 그대로 출시하겠어?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쌍용 자동차의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쌍용 자동차는 2017년부터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고 지난해 영업 손실은 2,819억으로 작년 대비 약 33%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의 마지막 돌파구였던 모회사 마인드라 그룹에서 지원받기로 한 2,300억 중에서 단 400억만 지원이 확정되면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이나 400kW급 충전기의 속도를 받아들일 만한 전기차 R&D 투자가 진행되었을 거란 예상은 무리수인 셈이죠. 그럼 코란도 EV로 출시 예상되는 2018년 공개된 쌍용 자동차 EV 컨셉카 ESIV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88마력의 140kW 모터를 적용하고 LG화학의 63kWh의 배터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충전 시간은 9시간으로 완속 충전기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SIV는 앞쪽 로고 부분에 완속 충전기를 적용했는데요. 현재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코란도 전기차 스파이샷을 보면 운전석 쪽 문 앞 급속 충전 어댑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NEDC 기준 450km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150km입니다. 그리고 다른 스펙을 정리해보면 레벨 2 수준의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고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충전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켜고 끄고 공조장치를 조작하고 차량을 진단하며 소모품 체크와 같은 것도 원격으로 가능하며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펙만 쭉 늘어놓고 들어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전기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건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는 것이죠. 이미 출시된 지 3년이나 지난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에 비해 뭐 하나 뛰어난 스펙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코나 일렉트릭과 비교했을 때도 출력, 배터리 용량, 최고 속도, 반자율주행 레벨 등이 같거나 조금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NEDC 기준 450km로 코나 일렉트릭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최근 코나 일렉트릭이 유럽에서 450km 수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재조정되어서 이마저 차별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라면 소형 SUV인 코나 일렉트릭 전장이나 전폭, 전고가 조금 더 큰 사이즈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벨 2 반자율 주행은 이미 전기차를 비롯한 일반 신형 차량에도 모두 적용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원격 제어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나 기아자동차의 유보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출시되기 전, 그러니까 약 1년이나 2년 전쯤에 출시했더라면 아마도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 모델 3가 전기차 시장에서 원톱을 먹고 있고 그 전에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코나 일렉트릭의 판매 수치는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이미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테슬라 모델 3 정도에 올라와 있고 그보다 떨어지는 스펙을 출시해서 엄청난 가격 메리트가 없는 한 무조건 지는 싸움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코란도 디젤 모델의 가격대는 2천만 원대 중후반으로 코나 디젤 모델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2천만 원 가량의 배터리 가격을 감안했을 때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가격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내년까지 동급의 국산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와 그 이후 출시될 GV80 전기차, GV70 전기차는 코란도와 같은 급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소형 SUV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는 기아의 셀토스가 전기차로 탄생할 것이며 현대기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베이스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만약 셀토스 EV가 국내에 출시된다면 사실상 2세대 전기차들은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존에 출시된 5세대 코란도가 만약 흥행에 성공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5세대 코란도 역시 누적 판매량은 2만 1000대 수준으로 쌍용 자동차가 출시 때 세운 1년 목표 판매량인 3만 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같은 급의 현대자동차 투싼이나 기아자동차 스포티지에도 밀리는 현상입니다. 더불어 신형 코란도를 구매한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 60대, 30대 순서입니다. 이는 3, 40대 젊은 층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국내 전기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 3의 경우에는 3, 40대 소비자가 구매 비율의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 자동차는 코란도 전기차를 출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2020년 4월 3일부터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2009년 기준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 판매 수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업체들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올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5%를 저공해 차량으로 채워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향후 3년간 분산해서 목표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단 하나도 없는 쌍용 자동차로서는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진 셈입니다. 각종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디젤 명가의 숨통은 점점 조여오고 거대 개발비를 들인 신차는 팔리지 않고 기존 잘 팔리던 자동차들은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쌍용 자동차의 현 상황에서 코란도 전기차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 반 의심 반인 심정입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고 질 좋은 전기차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